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그동안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던 뉴욕 증시 드디어 달리던 마차가 멈춰서는 모습이었는데요. 2월 첫날부터 조짐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 FOMC가 열리는 하루인데요. 이 파월 의장이 3월에 대한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해서 완벽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동안 3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꾸준하게 줄어들기는 했지만 패드워치 기준으로는 여전히 약 40% 정도가 3월에 금리 인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었는데요. 결국에 이런 실망감 때문에 큰 폭으로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무려 2%대 내림세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실적 쇼크가 있었던 빅테크 종목들을 위주로 살펴보시면 이 관련 종목들이 더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파월 의장의 멘트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과연 5월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 정당한지, 그리고 앞으로 2월이 왔기 때문에 한 달간은 어떤 전략을 통해서 상반기 수익성을 제고해봐야 될지 모닝쇼와 함께 전략들 체크해보시죠. 먼저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월 의장의 멘트를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첫 번째 FOMC 열렸고요. 기존 예상대로 5.25에서 5.5% 수준으로 금리 동결을 4차례 연속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금리에 대한 인상은 고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파월 의장의 멘트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네, 8월 제롬 파월 미국 연준 의장은 조기 금리 인하설과 관련해서 오늘 회의를 토대로 그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며 두고 볼 일이지만 3월에 대한 가능성을 높게 볼 수는 없다라면서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이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저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금리 인하 시기를 확정해서 시장에 알리기에는 성급한 점이 있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기도 했었는데요. 앞으로 연준은 기준금리 방향과 금리 인하의 실행 시기를 평가하면서 선택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라면서 아직까지 선택지가 여러 가지로 남아있다는 점, 그리고 여전히 데이터 베이스로 조금 더 지표를 살펴보겠다는 점을 함께 명확히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인플레이션 수치가 낮아지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물가가 우리 목표를 향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증거도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제가 예상대로 전반적으로 발전을 한다면 올해 어느 시점에 정책 억제를 완화하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면서 올해 내 금리 인하 방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모습을 밝혔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금리 인하 자체는 있겠고 이제 금리가 상단까지 왔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에는 주목을 했지만 일단 3월은 아닐 것이다 라는 점을 확실히 선을 그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상품이 아닌 서비스 부문의 물가가 잡혀야 된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물가 안정은 서비스 부문이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의미라면서 연준은 전체 숫자를 바라보기 때문에 더 광범위한 증거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FOMC 회의에서 그 어떤 위원도 금리 인하에 대한 제의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보게 되면서 이제 앞으로의 그런 내용들까지 세부적으로 더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경기의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한 격려를 얻었고 연준은 정책을 지지할 힘을 얻었다라고 봤습니다. 다만 연착륙 역시나 확실하게 선언할 준비가 되지는 않았다라고 보면서 연착륙 기조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금리가 좀 가파르게 좀 인상되는 모습들이었는데 일단은 4차례 연속 동결이 되면서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랐고요. 다음 5월에는 과연 금리 인하를 하게 될지 한 번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고용 데이터 보겠습니다. ADP에 따르면 미국의 1월 민간 기업 고용은 전월 대비 10만 7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는데요. 월가의 예상치가 15만 개 증가였기 때문에 이보다는 훨씬 더 밑도는 수치가 나오기도 했고요. 전월 대비해서도 큰 폭으로 하락세가 나타났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전월에 이렇게 15만 8천 개를 기록했었는데 이번에는 10만 7천 개까지 다시 한번 이 지지난달 수준까지 떨어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구체적으로는 레저와 접객업이 2만 8천 개의 일자리가 늘어났고요. 무역, 운송, 그리고 유틸리티가 2만 3천 개, 건설업종에서도 2만 개가 넘는 일자리가 함께 증가했습니다.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1월에 직장을 옮긴, 그러니까 이직한 이 구직자들의 임금 상승률은 7.2%로 2021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직장을 유지했던 그런 근로자의 임금 상승률도 5.2%였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단 ADP 보고서 자체는 민간 기업 고용 보고서이기 때문에 약간의 데이터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의 공식적인 데이터 집계를 좀 기대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정부의 공식 보고서는 이번 달 2일에 발표가 된다는 점, 그리고 일단 1월 비농업 부문의 고용은 18만 5천 개 늘어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치를 주고 있다는 점까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용까지 확인해 봤고요. 마지막 소식으로는 실적 체크해 보시죠. 스마트폰용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퀄컴의 실적이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기대 이상의 분기 가이던스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먼저 일단 매출과 조정, 주당 순이익은 중간 전망치로 93억 달러 그리고 2.3달러를 제시했는데요. 전문가가 예상했던 매출에는 부합하고 조정 주당 순이익은 함께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매출의 전망치 중간값을 79억 달러로 제시하게 되면서 월가의 전망치보다 더 높게 제시를 하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라이선스 부문에서 매출의 전망치가 월가의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네, 일단 지난 1분기에 반도체 부문의 매출은 84억 2천만 달러, 라이선스 부문은 14억 6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는데요. 모두 전문가들의 전망치보다는 웃도는 모습들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모바일 핸드셋 부문은 66억 9천만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역시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퀄컴 측이 이번에 삼성과 갤럭시 S24용 반도체 공급 합의에 나섰다는 점까지 함께 전해지고 있으니까요. 국내 증시 영향력도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굉장히 하락장 속에서 반도체 종목들이 또 견고하게 버티는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서도 이 흐름이 이어질지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일단 퀄컴의 경우에는 지금 시간에서 변동성이 좀 있네요. 상승 마감했다가 이 상승 쪽으로 시간에서 틀었었는데 현재 구간 다시 한번 하락한다는 점까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시장에 대한 마감 상황 함께 들어보겠습니다.